안녕하십니까. 명리 기초에서 완성까지 기초반 25강 12운성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4강에서는 12운성의 발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우리가 이제 윤회 개념입니다. 12운성은. 그래서 인간이 이제 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무덤에 묻힌다.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묻히는 것을 이제 우리는 묘라고 하는 거고, 이제 땅 속에서 우리가 단절 끊는 거, 영혼과 이제 육체가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 그것을 절이라고 하고, 다시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되는 걸 태. 그다음에 엄마의 뱃속에서 양육하는 거, 양육하는 것을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운성의 그 묘의 개념은 12신살로는 화개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묘의 상태는 검소하고 전략하고 알뜰한 것이죠. 고트새같이. 그 대신에 이제 묘는 내가 어느 묘지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 이제 활동이 이제 그만큼 멈춰 있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적고 실리적이고 지출을 싫어하고 이해타산적이다. 그래서 물질적인 욕망이 큰 이제 내가 이제 활동이 완전히 이제 침체되는 상황이니까 벌어들이는 게 없으니까 그만큼 또 물질에 대한 욕망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낭비를 싫어하고 멋을 안 부리고, 그 다음에 애정보다는 돈을 더 밝힌다. 여자는 살림꾼이다. 이렇게 묘의 12운석의 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은 12신살로 겁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잘하면 좋아하고, 그 다음에 천진난만하며 연상의 이성과 교제를 잘하고 애정의 눈을 좀 일찍 뜬다. 그래서 빨리 식고 빨리 끓는다. 변덕이 심하다. 변화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운기가 좀 약하다 보니까 끈질기게 길게 가지는 못하니까 자꾸 이제 변화를 한다. 그리고 지구력이 약한 편이다. 시지에 만약에 절지가 임해 있다 그러면 자손이 끊어지거나 자식과 떨어져서 산다. 조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여성은 이성에게 경계심을 보인다. 그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의 개념은 12신살로 제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태라는 것은 절에서 태에는 다시 부활하는 의미죠. 다시 태어나는 의미. 엄마의 뱃속에 잉태되는 시기. 그래서 부활의 시기고, 평화를 추구하고 자유를 그리워하는 성격이며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 그리고 아직 엄마 뱃속에 막 잉태된 상태니까 세상 물정을 모른다. 여성은 이성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며 겁이 많고 서툴다. 그래서 동성한테 좀 잘하는 편이고 동성 연애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순진하고 천진난만하고, 그다음에 불안하고 초조함을 가지고 있다. 아직 이제 막 기운이 막 형성되는 시기다 보니까 그 자신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함, 또 내가 잘 엄마 뱃속에서 클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초조함, 이런 거하고 연계선상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잘 못 지키고 지구력 또한 약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운성의 양의 개념은 12신살로 천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차분하고 침착하고 여유가 있다. 어느 정도 이제 엄마의 뱃속에서 양육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태의 상태보다는 덜 불안한 거죠. 그리고 아량이 있고 자신감이 있으며
대인관계가 무난하다. 그리고 처세가 유연하고 팔방미인이 많고 상속과 인연이 많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월지가 양지에 해당이 되면 남의 집 양자로 많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양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묘, 묘, 절, 태, 양 12운성 내 사주에서 지지가 만약에 묘, 절, 태, 양에 속한다 그러면 활동이 거의 왕성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좀 움츠려져 있는 상태, 그런 상태로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전반적으로 지구력이 좀 약한 편이다. 그렇게 해석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이제 양육이 된 다음에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장생의 시기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까지는 이제 사람으로 얘기하면 바깥 세상에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성장하는 시기다 보니까 12운성의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은 좀 활동성이 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지지에 이러한 그 12운성이 있으면 좀 활발하게 활동한다. 무엇이든 간에 좀 노력하는 스타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생의 개념은 12신살로 지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막 태어나서 한 3살, 4살 요때 시기이다 보니까 아직은 미숙하고 온순하고, 그 다음에 너무 어리다 보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후견인이 많다. 그래서 곧 장생은 인덕이 있다. 그리고 대인관계가 무난하고 독립심이 약하고 지도자 기질도 또한 약하다. 어쨌든 남의 도움을, 엄마의 손길을 가장 많이 받아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엄마같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성분인 것이죠. 그래서 후견인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후견인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또 이쁜 짓을 한다. 그리고 반항심은 약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장생의 단계를 지나면 이제 목욕 단계가 옵니다. 목욕은 12신살로 연살 또는 도화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 4단계, 3살이나 4살 그 단계를 지나서 이제 청소년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목욕은 천방지축, 제멋대로 한다. 그리고 변화무쌍하다. 사물의 분별력이 약한 시기이고 참을성이 없다. 그래서 자꾸 갈아치우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멋을 부린다. 도화성, 함지살, 남비벽이 좀 심한 편이고 끈기가 약함, 지구력이 없다. 그 다음에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다. 유시무종, 풍파가 많다. 파란이 많은 그런 성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목욕의 단계를 지나서 이제 관대의 단계에 오게 되면 이제 청년기입니다. 청소년기죠. 청소년기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옛날 같으면은 이제 벼슬을 하기 위해서 벼슬을 할 수 있는 나이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대의 개념은 12신살로 월살에 해당이 되고 서울익은 상태, 아나무인, 유아독존의 독존, 성향이 강하고 반항심이 강하다. 고집이 세다. 그리고 간섭을 싫어한다. 그 다음에 경쟁심이 강하고 남이 탓을 잘한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이 많고 또 사고 뭉치면서 욕심이 많다. 그리고 기복이 좀 많다. 그리고 전진만 할 줄 안다. 그리고 또 부부간의 문제가 발생한다. 자기만 좀 알다 보니까 화합이 잘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성분이다. 그래서 관대의 단계를 지나서 걸록이 오면 12신살로 망신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걸록은 참 자수성가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인덕이 별로 없이 내 스스로가 개척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육친의 덕이 약하고 남편 덕이 없으며 원리 원칙을 고집한다. 그래서 융통성이 좀 부족하고 고집이 강한 성분이고 침착하고 담백함도 있고 독립심이 강한다. 그러니까 자립심이 강한 거죠. 그리고 완벽주의자의 성향이고 성숙함을 갖고 있고 매사 적극적이고 결단력이 있는 그런 성분이다. 그래서 권력의 단계는 청년기에 해당이 됩니다. 완성한 청년기에 해당이 되고 그 청년기를 지나서 이제 제왕의 운성에 오면은 12신살로는 장성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장생, 목욕, 관대, 걸록의 시기를 다 거쳤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하다. 그리고 사교적 성향이 있고 대인관계를 능수능란하게 한다. 그리고 처세술이 뛰어나고 이중성을 있다. 주도 면밀함, 그다음에 수완이 뛰어나고 지구력도 있고 참을성도 있고 진취적이며 독립성이 강하고 통솔력이 있다. 이제 이 제왕의 내가 지지에 깔고 있는 글자가 12운송으로 이제 제왕에 해당이 되면 좀 내가 항상 좀 이렇게 마인드가 내가 왕처럼 내가 대장이다. 이러한 마인드를 좀 갖고 있고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지지에 내 인성의 글자가 인성이 있는데 그 인성이 이제 공부의 인자에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인성이 제왕의 12운성으로 제왕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내가 어떤 학문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인드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10성과 12운성의 그 관계를 잘 해석을 하시면 통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왕의 단계, 최고의 위치에서 이제 지나면 이제 내리막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쇠, 병, 사로 이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쇠의 개념은 반환살, 12신살로는 이제 반환살에 해당이 되며 쇠는 온화하다, 참을성이 많고 이해성이 많다, 모든 것을 원만하게 처세한다, 노련함, 소극적, 용기나 결단력이 약하고 신중하고 자기 분수를 안다, 수동적, 차분함, 그 다음에 철이 들었다, 욕심이 없는 편이고 아량과 관용이 있음, 남자는 여성적이고 내성적인 성향이고 여자는 현모양처다. 그러니까 제왕이라는 12운성 제왕의 정점에 오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이가 먹어가는 거죠. 나이가 먹어가게 되면은 사람이 노련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주에서 내가 연지에 만약에 쇠병사를 깔고 있으면 연지는 시기적으로 해서 이제 초년이죠. 초년. 월지는 청년. 그 다음에 일지는 중년. 그 다음에 시지는 말년에 해당이 되는데 그 초년에 연지가 만약에 쇠병사다 그러면 에너그니 소리를 좀 들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게 어른스러운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에너그니다 이렇게 통변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12운성의 병은 12신살로 역마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병에 걸려 있는 상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환자와 같은 심리 상태, 그리고 다정다감하고 철이 낮고 냉정하지 못하다, 감상적이며 남의 애경사에 관심이 많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혼자 있기를 싫어한다. 내가 이제 정신적으로 병의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약하다 보니까 혼자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고 두려움이 많다. 학문, 예술이나 종교, 철학이나 점술 쪽에 관심이 많다. 그 다음에 12운성의 사는 12신살로 6회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쇠병사는 활동성이 아니라 이제 정신적인 부분이 이제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신적인 면이 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 같은 경우는 지능적인 면이 강하다. 대신에 행동은 약하다. 행동성은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이쪽이 행동성인 것이고, 그 다음에 세병사 이쪽은 정신적인 부분이죠. 정신적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분야에 관심이 많으니까 종교, 철학, 학문, 예술 쪽에 관심이 많다. 사업이나 정치하고는 안 맞는다. 사업하고 정치 쪽은 활동성이니까. 그리고 리더십이나 배짱은 약한 편이지만 역시 인생의 단맛, 쓴맛을 다 겪어본 그런 상황이니까 노련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12운성에 대해서 이제 어,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중급반에 가셔가지고 사주에서 12운성이 어떻게 활용을 되는지는 중급반 가서 좀 설명을 더 깊이 드리겠습니다. 활용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발생하고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만 하시고 중급반 가서 어떻게 이거를 통변에 활용하는지는 중급반 가서 배우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